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KCC인데요. 공사장을 지나칠 때 한 번쯤은 봤을 법한 회사명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설립일자를 보면은 1958년도 금강 스레트 공업으로 설립이 되어서 사명을 변경하고 흡수합병을 하는 등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KCC로 사명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위하는 사업은 국내 최대의 건축과 산업자재 및 도료 생산 업체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안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자재 부문, 두 번째로 도료 부문, 세 번째로 실리콘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부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실리콘 부문을 볼드체로 칠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KCC가 실리콘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M&A 등 좀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결 종속 회사는 41개사 정도가 되고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는 1973년도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용 평가는 S&P나 무디스 모두 B급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사는 서초구 사평대로 344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식의 총수를 먼저 살펴보면은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보통주는 11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240만 주 정도를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KCC 글라스로 인적 분할할 때 발생시킨 감자와 2003년도에 이익 소각한 내용이 그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기 주식수는 12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주식수 대비 13.82%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1% 정도로 쌍용 CNE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주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정몽진 외 특수관계인이 39.5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1.04%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사주 그 다음에 캐피털 그룹 인터내셔널, 나머지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은 우선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건자재에서 46%, 도료에서 40%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같은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 비중이 2021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건자재가 46%로 1등을 차지했던 지난해에 비해서 건자재는 18%로 줄어들었고 도료는 40%에서 10%, 실리콘이 9%에서 72%로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KCC가 최근 들어서 이 실리콘 사업에 많은 영향을 그리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서 KCC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주대감을 맡고 있었던 건자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규모의 자본과 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건자재가 부동산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경기가에 따라서 이 건자재의 수요가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PVC 창호는 KCC보다는 A사가 1등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건축자재에서는 KCC가 압도적으로 1등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리콘 사업을 살펴보면은 실리콘 메탈 등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실리콘의 기초 원료인 모노머를 생산하는 업스트림 공정과 이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공업을 포괄하는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KCC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기 실리콘 원료부터 1차, 2차 제품까지 일괄 생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용 수요 증대로 고부가 가치 실리콘 제품을 중심으로 더욱 높은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KCC에서도 최근 들어서 실리콘에 대한 사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을 보면은 일반 커머디티 제품의 경우에는 경기 변동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지만 자동차나 화장품, 건축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산업은 당연히 정책과 계절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수요 변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신규 업체들의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의 각축정이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국내에서는 실란트 부문이 KCC가 1등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실리콘 부문은 A사가 1등, KCC가 2등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부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실리콘 원료를 국산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난 2011년, 즉 10년 전이죠. 영국 유기 실리콘 제품 회사인 바실돈을 인수합병해서 실리콘 사업에 활로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불과 2년 전에 2019년도에 미국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터리얼즈를 인수해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리콘 부문, 즉 실리콘과 실란트에 대한 사업 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11년도에는 영국의 유기 실리콘 제품 회사, 2019년도에는 미국의 실리콘 회사를 M&A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12월 실리콘 사업 부문을 KCC 실리콘으로 물적 분할하였고 2021년 1월에 KCC 그룹 내 실리콘 사업 부문을 MOM 홀딩 컴퍼니 산하로 수직 계열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KCC가 실리콘에 대한 사업 부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KCC가 MOM 홀딩 컴퍼니, 도료 및 기타 자회사, 바실돈 케미칼, KCC 실리콘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MOM 홀딩 컴퍼니가 모멘티브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KCC 실리콘과 바실돈 케미칼 그리고 모멘티브 퍼포먼스는 다 실리콘과 관련된 사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경으로 살펴보면은 MOM 홀딩 컴퍼니 아래에 모멘티브 퍼포먼스가 있고 그 아래로 바실돈 케미칼과 KCC 실리콘을 분할을 시켜서 이 MOM 홀딩 컴퍼니에서 실리콘을 아주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업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은 고정비와 변동비 중 실제 KCC가 어느 비중이 더 높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친 부분들은 다 고정비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값을 더해봐도 3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만 봤을 때에도 40.2%로 KCC라는 회사는 실제 이 회사가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CC의 대차 정보를 이어서 살펴보면은 대차 잔고 주수가 24만 9천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 주식수 대비 2.81%로 낮은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K거 기준으로 자본금은 역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자본도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본이 2016년도에는 564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481억 원으로 쪼그라든 이유는 아무래도 KCC 글라스와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부채의 비중이 최근 5년 동안 17.3%씩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의 비중이 성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가 실리콘에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지분법으로 그 회사들의 부채를 다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자본금은 481억 원, 그리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4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부채는 그보다 훨씬 높은 7조 1천억 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채의 비중이 자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 자체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년도에는 9.4%, 그리고 20년도에는 2.6%로 정말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9%로 전년도 대비 반등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어쨌든 이 4.9%라는 절대적인 수익률 자체, 이 영업이익률 자체는 높다라고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K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은 매년 7.7%씩 상승할 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4%씩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채권 비율인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를 살펴보면은 이 매출채권의 비율이 20% 중반에서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외상 매출이 높아도 나중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회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돈을 못 받는 외상 매출이 높을 경우 흑자 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전년도, 즉 2019년도에 비해서 이 매출채권 비중이 많이 떨어진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20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채권의 비중은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과 매출채권의 K거 기준으로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번 자료를 살펴볼게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인데 다행히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로 오면서 2020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재고자산이 조금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과 재고자산의 이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자산의 비중으로 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2조 7천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20년도에 5조 원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85%에서 73%로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1%대를 유지하던 무형자산의 비중이 2020년도에 23.4%로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KCC가 실리콘과 관련된 기업들을 합병하면서 그 기업에다가 비용한 지불을 영업권으로 계상시키기 때문에 발생한 무형자산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에서 살펴볼 때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연구개발 비중에 얼마만큼 무형자산화 시키는지 개발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행히 KCC에서는 개발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은 3%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7.7%씩 성장했을 때 매출액은 그보다 높은 8.9%로 성장을 했고 이 두 개의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매년 4%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판관비는 7.1%씩 성장을 했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실제 마이너스 3.4%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3,26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던 KCC가 최근 4분기에는 2,600억 원으로 약 600억 원 가량이 영업이익이 빠져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KCC 하면은 유명한 게 뭘까요? 바로 금융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KCC는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2016년도에 916억 원이었던 금융수익이 최근 4분기로 기준으로 보면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수익을 보면은 52.7%로 자신의 본업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융원가는 매년 34.1%씩 증가해서 실제 당기순이익은 34.2%씩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8,94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당기순이익만 보면은 KCC 돈 많이 버네, 잘 버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을 살펴본다면
이 회사가 영업활동, 본연의 사업활동에서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외적인 활동에서 잘해서 실제 당기순이익이 잘 나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당 배당 금액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주당 9,000원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5,500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5,700원으로 이 주당 금액도 조금 변동성이 크고 실제 배당 성향과 현금 배당 수익률도 그렇게 좋은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 3년과 비교했을 때 이 회사는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주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 실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보자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등고는 있었지만 4,311억 원이었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도에는 6,799억 원으로 그래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실제 2016년도와 2017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실제 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활동으로 쓴 돈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면 이 회사가 실제 재무활동으로 끌어들이는 돈이 다른 연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6년도에는 5,8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쪼그라들어서 4,900억 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 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과 현금성 자산 추이에 실제 이 회사의 K거 기준으로 얼마만큼 증감을 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있어서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높은 형태를 띠는지, 영업의 질은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20년도와 최근 4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이 회사의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은 5,609억 원이고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보다는 조금 높은 6,799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만 뜯어놓고 본다면 영업의 질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당기순이익은 높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보다 낮은 값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순이익만 높고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낮은 경우에는 영업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5%씩, 당기순이익은 34%씩 증가했다는 것을 보면은 TTM 기준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를 알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은 0.8%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 회사의 주가도 폭등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실제 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FCF는 마이너스 876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행히 투자한 만큼 결실을 얻어서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갔을 때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와 TTM을 비교해 본다면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20년도보다는 조금 낮은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고, 캐펙스도 조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5%씩 증가할 때 잉여연금 흐름은 19%씩 증가했다는 점은 다행인 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TTM 기준으로는 조금 안 좋은 점, 2020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펙스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은 하락했기 때문에 캐펙스가 역성장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 상승을 매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 주가 차트를 보면은 5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점은 10만 6천 원, 그리고 최고점은 47만 7천 원이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만 5천 5백 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에도 KCC의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은 조금 볼품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 KCC가 어떤 사분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서 실제 얼마의 돈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성격과 비영업성격으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2018년도를 보면은 순자산 3조 원으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31억 원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서 ROE 자체가 계산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19년도도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도에는 실리콘의 증대 그리고 지분법으로 인해서 MOM 회사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순자산이 4조 5천억 원인데 그 중에 당기순이익이 5,600원으로 12.31%의 ROE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 성격의 자산도 6,880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KCC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 중간 아랫부분에 소속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를 S림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KCC의 현재 주가는 45만 5,500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 예상 ROE가 9.46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정 주가는 64만 4천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적정 주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아직 KCC는 S림 방식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살펴봤을 때는 S림 기준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5년간 주당 배당금과 배당률의 일관성은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캐펙스가 마이너스 12%로 역성장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지만 모멘티브 퍼포먼스를 주축으로 한 실리콘 사업의 확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KCC가 건자재 기업이 아니라 실리콘 사업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은 2020년도에 12.3%로 준수한 흐름을 보였고, 2020년도 잉여현금 흐름은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 반전을 했지만 TTM 기준으로는 조금 하락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양호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종합 의견을 보면은 실리콘 분야에서의 이익 성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을 포함한 상장사 주식의 지분가치 평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CC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